맛있는 햄버거, 또 맛있는 부대찌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곳에서 먹는다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조합은 아니죠? 나한테 부대찌개는 생명과도 같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부대찌개 장사를 누구한테도 창피한 것 없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저 말고도 저희 아이가 만약에 한다면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걔가 또 물려주고 싶은 가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 역사가 탄생시킨 우리 음식 부대찌개. 부대찌개의 주인공 햄. 진짜 부대찌개는 미국 햄을 써야 제맛이 난다고 하죠. 부대찌개가 태어난 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미군 부대 식당에 근무하니까 먹을 때 햄, 소세지, 슬라미, 스모크 햄 그런 것이 들어있었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란히 미군 부대에 근무했는데요. 특히 아버지는 식자재를 담당하면서 주방에서도 일하셨답니다. 그러니 미국식과 한국식 가장 조화로운 조합을 만들어냈겠죠. 회사 직원들하고도 오고 가족끼리도 같이 가끔씩 오고 특유의 여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수의 미군들은 두 나라의 약속에 따라 우리 땅 곳곳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마다 한국과 미국이 혼재된 특별한 문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부대찌개 역시 그런 문화 중 하나입니다. 비행장.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지. 결혼한 여자들도 통해서 또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식품 유통을 알아서 그때는 그렇게 받아서 썼어요. 사실 부대찌개는 우연히 탄생한 음식이랍니다. 사장님이 원래 만들던 건 치킨과 요 햄버거였죠.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이 퇴근길에 들르곤 하던 참새 방앗간이었답니다. 저 때문에 군산은 햄버거가 유명해졌지. 오산 평택하고 내가 세 번째 집 햄버거집이야. 영화동이라는 곳에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에요. 그때는 금지구역이라 혼자는 못 오고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많이 왔어요, 미국 사람도. 미군 부대인데 햄버거가 없었을까요? 미국인들 입맛에는 부대에서 주는 햄버거가 더 맞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한국인에게 동행을 부탁해서 찾을 정도로 특별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대 안에는 햄버거를 에그 치즈버거, 햄버거 그런데 저희 집에는 풀세트예요. 계란, 치즈, 패티 근무하는 사람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고 벼 벨 때 간식을 전부 저희 햄버거로 먹어서 제가 논에다 전부 다 배달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소풍 갈 때는 햄버거 싸줘요. 근데 저희는 김밥 먹고 싶잖아요. 김밥 사와가지고 온 친구랑 바꿔 먹어요. 매일 밥 대신 햄버거를 직접 싸서 먹던 딸은 어느새 자라서 2대째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봐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요. 이걸 껐다 켰다 하면 상할 수도 있고 14시간, 1년 12달 이렇게 키워야 돼요. 처음에는 멸치 국물을 한 6개월 썼어요. 그러니까 맛이 안 나. 그래서 그 후로 한우 사고로고 곤자를 섞어가지고 그 후로부터 육수 내서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이렇게 한우 사골만 고집해요. 치킨과 햄버거로 술안주를 하던 손님들에게 따끈한 국물을 주고 싶어 김치에 여러 가지 햄을 넣어 끓여내기 시작했죠. 다른 지역 부대를 오가던 손님이 의정부의 부대찌개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부대찌개란 이름으로 불렀다네요. 이후 햄을 더 넉넉히 넣고 정식 메뉴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5가지 들어가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어우러졌을 때 국물 맛이 가장 진하고 맛있어서요. 저 9살 때부터 항상 아빠가 뭐 할 때마다 저 보조로 쓰시고 제가 햄 썰어서 데쳐서 주고 그게 저의 일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가업을 물려받은 딸은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가게 운영을 시스템화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주력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햄이 늘어나면서 한때 햄 종류를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다시 예전 햄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옛맛을 좀 찾고 싶었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 아빠가 해주셨던 부대찌개. 6.25 지나고 사실 미국 식당에서 이렇게 꿀꿀이죽이라게 나왔어요. 그 고기의 그 맛이 비슷했지 옛날에. 그 맛이 맛있어서 부대찌개를 좋아해요. 그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부대찌개. 군산의 이 근처에가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네.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의정부, 평택, 그리고 용산.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독특한 또 그들만의 음식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보면은 네. 그 뒤에 숨어 있는 역사가 보이잖아요. 네. 부대찌개만 보더라도 한국 전쟁의 뭐 역사라든지 미국 문화가 남기고 간 잔재, 또 서글펐던 그 가난 이런 것들이 함께 서려 있어요. 근데 분명 우리나라 땅인데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 그 주소지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렇게 미국 주소가 있다네요. 네. 참 특이하네요. 편지를 써도 네. 캘리포니아로 쓰는 건데 네. 가까운 미군 부대 안이 그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땅 안에 미국 땅. 군산이 품고 있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곳 부대찌개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바로 이 묵은지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치 저장고에 가요. 김치를 따로 저장하시나 봐요. 네. 다 저장할 수가 없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숙성을 계속 시켜요. 보통 부대찌개에 사용하는 김치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숙성시킨 것이죠. 원래 저장고가 하나였었는데 이제 부대찌개를 하면서부터 일반 냉장고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에서 저장고를 따로 그 비행장 앞에서부터 있었었어요. 그 김치가 포인트지. 김치를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김치에서 맛이 나고. 김치와 함께 중요한 재료 햄이 등장했네요. 어쨌든 부대찌개에서 중요한 게 햄이랑 소세지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죠. 어떤 햄과 어떤 소세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부대찌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부대찌개 맛이 다 다르는 게 저 햄에 들어가고 소세지에 들어가는 게 뭐 콩이 들어가거나 비율도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육수를 넣고 안 넣고 육수를 어떤 육수를 내느냐. 혼자 시장 조사 정말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 방 잡아놓고 가서 포장해오고 각각의 그 집들의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 가서 한 4인분 시켜놓고 2가지 시켜놓고 이렇게 먹어보는데 이상하게들 쳐다보시더라고요. 전 그게 재밌었어요. 와 독특하게 우리 이 호남이니까 또 김치가 들어가네요 부대찌개가. 김치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적당히 넣어야 되는 게 네. 김치가 많이 들어가면 또 김치찌개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선수들이 하나씩 입장하고 있는데 햄들 중에서도 맛이 이렇게 강한 게 있고 또 식감이 좋은 게 있고 얼핏 봐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햄과 소세지를 그 넉넉하고 다채롭게 조합을 하게 될수록 부대찌개가 맛있어지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비장의 무기 육수 나옵니다 육수. 집에 아버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 사골 육수 끓여놓으면 곰탕 끓여놓으면 저 어머니 또 여행 또 떠나시니까 왠지 그 두려움을 아시는 느낌. 햄이나 소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저 사골 육수 같아요. 이번엔 햄버거입니다. 계란 후라이도 해주신다. 즉석에서 해주시는 건데. 이곳의 햄버거는 우리나라의 햄버거가 처음 등장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패티에 양파며 양배추, 양상추 샐러드가 듬뿍, 거기에 달걀 후라이와 치즈까지 빵 사이가 두툼하죠. 저
오랜만에 보네요. 그 전에 이 패스트푸드로 해서 햄버거가 뭐 유행하기 전에 먼저 이 지역 분들은 이걸 드셨으니까. 보신 거잖아요. 자, 확실히 진짜 미군 적당하게. 부대가 근처에 있는 게 네. 이렇게까지 식생활을 바꿔놓네요. 햄버거를 호일에 싸는 건 흔히 보는 모습은 아니죠. 예전에는 포장이 그렇게 없었었어요. 저희 최초에 근데 이제 미군 부대에서 저희 아버지가 호일을 이만한 걸 가져오셔서 저희 하는 일이 그래요. 주말에 딱 일어나면 엄마가 대부분 일주일 쓸 호일을 잘라 놓는 거. 지금도 예전 그대로 호일 똑같다고 변함없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포장할 때만 호일에 싸주다가 워낙 두툼해 먹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햄버거를 이렇게 포장하게 됐답니다. 햄버거까지 포함한 한 상이네요. 이야, 나온다, 나온다. 와. 햄버거는 따뜻할 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햄버거 진짜 커요. 이렇게 큰 햄버거를 과연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 이분 햄버거 좀 먹어보셨네요. 군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돈이 없다 그러면 알았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은 그냥 가라 하면은 후에 온 사람도 있고 전속 가면 못 받은 사람 많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은 황중사 내 돈 떼어먹었은 게 갖고 오라게 황중사. 이름도 기억해요? 장부 있었는데 이제 장부 다 버렸지. 이 부대찌개의 태생이 따끈한 공짜 술안주였으니 그 인심이 어디 갔겠어요? 이제 부대찌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맑았던 사골 육수는 김치와 햄이 우러나면서 어느새 걸쭉하고 얼큰해졌습니다. 묵은지 향이 칼칼한 게 군산식 부대찌개의 특징이죠. 사골 육수가 딱 들어가니까 맛을 확 잡아주네, 이게. 그리고 김치가 들어가가지고 그 느끼함을 포인트로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 미나리를 많이 쓰시는 데도 있어요. 콩나물 넣는 데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음식이 탄생하는 역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부대찌개처럼 이렇게 잔반 처리용이나 먹고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먹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보면. 베트남 쌀국수도 그렇죠.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원래 베트남인들이 소고기를 안 먹었었는데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추면서 소고기를 얹어 먹었고 또 그 프렌치 음식인데 포토유라 그래가지고 채소 스프를 그렇죠. 그 먹다 남긴데 쌀국수를 말아서 먹어서 그게 쌀국수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베트남 쌀국수도 그리고 우리 그 프라이드 치킨도 농장주들이 닭을 먹고 닭다리나 날개라든가 이걸 튀겨서 먹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프라이드 치킨이 또 나오고. 음식이 그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나 사람들의 삶, 사는 모습에 따라서 변형이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맞이하고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뒤에는 라면 사리를 넣어 먹는 게 부대찌개 공식이죠. 이건 역시 사는 모습에 따라 부대찌개가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면이 1960년 초에 라면이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라면보다도 이 부대찌개 역사가 더 오래됐대요. 또 우리나라 고유의 한식을 다루는 그 만화에 거기에도 등장하거든요. 부대찌개가. 그러니까 아구찜보다도 더 오래된 부대찌개. 이 부대찌개가 확실히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한식이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자부심 있게 재료도 그렇고 좀 다르게 변형이 돼서 발달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것도 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음식처럼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2대째 대를 이을 정도인 걸 보면 단순히 맛에 그치지 않는 특별한 경영의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좋아하고 인심도 베풀고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돈 버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가면 정말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없어지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걸 이을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집도 많이 종종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이어가고 제가 대대로 하듯이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대대로 드실 수 있게.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죠. 유행하는 인기 음식을 흉내낸 것도 아닌데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도시에서 비슷한 음식이 탄생했다니 말입니다. 이 부대찌개에는 분명 한국인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식 하면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 뭐 이 정도로 해서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부대찌개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지켜오면서 만들어낸 진정한 한식이고 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울푸드라고 하면 뭐 어머니의 음식이라든지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 근간을 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또 전쟁과 가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역사에서. 네. 그런 전쟁과 가난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이 부대찌개가 우리의 진정한 소울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3인분 넘은 것 같아요. 와, 근데 계속 땡기는 맛 있죠. 계속 땡겨.